자, 매수 청구. 여기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인천 씨가 우리 학원 앞에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20m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고시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뭐 봤어요? 이 시설 사업의 절차를 배웠잖아요. 단계 1단계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웠는데, 근데 시설이 결정이 돼도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는 3년 이내면 1단계, 그리고 3년 이후면 2단계인데 3년 이후면 그 시간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실제 결정하고 집행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하고 빨리 사업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땅에 인천시가 도로 놓겠습니다라는 이런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땅이지만 여기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이 되면요. 자, 이때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안 돼요. 예외적으로 뭐 가건물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영구적 건물은 축조를 못 해요. 사유재산권 침해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빨리 사업이 시행돼서 집행돼서 사업하면 보상받고 나는 다른 데 나가서 땅 사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사업도 안 해주면서 안 하면서 뭐 어떤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됐는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는 내 거 사주세요. 사주세요가 뭐예요? 매수 청구. 여기 있는 시설 부지 있는 소유자들이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란, 자, 장기 미집행. 우리 앞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 있어요? 173페이지 뭐 있어요?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라는 것은 여기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장기 미집행은 몇 년을 이야기할까요? 10년.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판단 기준은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객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매수 청구권 인정하잖아요. 아까 시행자가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가 실시객 작성하고 실시객 인가 받고 사업하잖아요. 실시객 인가, 사업에 대한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한다고요? 실시객 인가다. 실시객 인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러면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사주세요라고 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갑돌이는 나지 소유자고요. 나지 소유자라는 것은 아직 건물이 없다는 이야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리고 울돌이는 이미 이 나지에다가 건물 지어서 2층짜리예요. 그러면 이건 건물지 소유자죠. 그리고 병식이는 농지 소유자예요.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지 소유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 부지 내 모든 토지 소유자가 내 거 사주세요 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병식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병식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농사 지으면 되지. 이 사람이 뭐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 가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장기 미집행이 되면서 영구적인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축조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이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가 다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여기서 지목이 대라는 건 영구적 건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갑돌이 율돌이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울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울돌이는 토지만 사주세요 합니까? 아니면 건물도 같이 사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딱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갑돌이가 사주세요 할 거예요.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니까 내 거 사주세요라고, 돈 필요하니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까요? 누구한테? 이런 지목이 대인 토지자는 누구한테?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관할구역의 장, 우리 인천시장한테 하는 거예요. 인천시장한테 관할구역의 장한테 합니다. 그럼 국장한테 사주세요 그러면 뭐 할까요? 여기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장한테 내 땅 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국장이 한마디 하죠. 가 그래 가. 자 너희 집으로 가. 자 이거 원래 관할구역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지만 시행자가 정해졌대. 여기 시행자가. 현대가 시행자로 지정돼 있대.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여기 시행자에게도 사주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시행자 나 어차피 땅 사서 사업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건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공동구도 아까 설치 의무자는 시행자이고 관리 의무자는 관할구역장이었잖아요. 이런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매수 의무자 자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체크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현대가 자 갑돌이가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내 거 사주세요라고 현대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사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 갑돌이는 삐리리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요. 매수 여부예요. 여부 결정. 매수 청구해서 매수 여부 결정이란 말은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개월이네요? 6개월이네. 여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6개월이네. 근데 누구한테 통제해요? 갑돌이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현대는 6개월 이내 누구한테 매수 결정 통보하냐면 매수 청구란 이 갑돌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장한테 인천시장도 관할구역장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시장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하면 인천시장은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통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기는 이 매수 청구한 토지소유자와 관할구역장한테 다만 여러분 직접 인천시장한테 했으면 인천시장은 갑돌이한테만 통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자, 그러면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됩니까?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실제 문제를 내면 잘 틀려요. 매수 여부에 대한 질문인지 매수하여야 한다의 질문인지. 그래서 여부 결정이라는 단어 나오면 2년 나오면 안 돼요. 2년이 아니라 6개월. 그리고 매수하여야 한다 나오면 2년. 그래서 6월, 2년, 6월, 2년 이런 규정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주기로 했대요.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 가격 산정해야죠. 그죠? 매수 땅 가격이 얼마다라고 산정이 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치법. 공치법이 토지 시용법이기도 하지만 토지 보상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공치법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법을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수용법과 보상법의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하려면 취득하려면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을 준용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용에 따른다. 그래서 공치법에 근거해서 갑돌이 땅가격을 산정해 봤더니 땅가격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을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받을래? 지금 여러분이 갑돌이에요, 갑돌이. 여러분한테 현금으로 받을래? 채권으로 받을래?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로 받으시겠어요? 현금이에요, 채권이에요? 현금? 채권? 현금이죠? 뭐 채권을 왜 싫어? 채권은. 그죠? 기다려야죠.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1억 원짜리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일정 기간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그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유동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금 같은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예, 매수 청구가 있을 때 매수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다른 사람 안 돼요. 여기는 현대 안 돼요. 우리 작년에 시험에 지방공사 나왔어.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만, 지자체인 경우만, 우리 여기 권할구에 6명 있잖아요. 지자체인 경우만 일정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자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라고 해서 너 이쁘니까 현금 주고 너 이쁘니까 안 이쁘니까 채권 주고 이럴 수는 없고, 매수무자가 지자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자체는 이러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자체는 어떨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면 주겠다. 아까 방금 전에 채권 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집에 뭐 금고에 현금이 가득가득한데 또 이것도 1억 원짜리 1억 돈을 준다거나 짜증나게. 그죠? 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채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원하면 주겠다. 원하면 준다, 원하면 얼마든지. 이제 두 번째 거 조심하세요. 또는 그랬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어떤 땅이면, 갑돌이 땅이 어떤 땅이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 그럼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는 것은 갑돌이 소유자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부재 지주 토지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사달라고 한 땅이 또 업무용 토지가 아니래. 지금 놀리고 있는 땅이래.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는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뭔만? 3초과 분해대해서만. 전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라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 분해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채권에 관련된 사항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채권 발행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여러분한테 채권 줄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채권의 상환 기간이라는 게 명시될 거 아니에요. 언제 현금 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나고요. 10년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 범위 내에서 인천시는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이다 예정할 수 있잖아요. 뭐 1년 정할 수도 있어요.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하니까. 그래서 예,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 정하고, 이율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 이상. 이절 어떻게 붙여주냐가 중요하잖아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 있죠? 평균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기간과 이유는 조례로 정한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숫자 나오는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10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제 처음 나오는 채권이에요. 나중에는 채권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5년 내지 10년 나오고 막 10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처음에 나온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처음 나온 거 하나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채권은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 일정할 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자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 발행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채권은 국채입니까?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라. 지방재정법.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 공치법.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 근데 이 채권 발행 절차를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 공치법이 아까 토지보상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치법에도 채권 보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수 청구는 수없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요 파트예요. 요 파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근데 아까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한다고 했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매수를 하지 않기로 했대.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겠대.
또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즉 매수가 거부되고 사달라고 했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매수 청구란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란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만약에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OX. 네. 남들이 O 그럴 때 우리는 X 그래야 돼요. 여기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는 이 법정된 행위만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든 거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뭔 지역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는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법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 요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사업할 때 여기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지 여기 상업적인데 상업적인 건축할 수 있는 거 허가해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할 때 그 비싼 부분까지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되면 자, 어떤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느냐. 원래 여기 영구적 건물이 건축이 안 되니까 예, 내 거 사주세요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대. 자, 근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냐. 지역에 상관없이 매수가 거부되고 지연되는 이 안에서 어떤 예,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일단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는 29개 용도 지문 중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데 건물의 전제 조건은 몇 층 이하예요?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29개 용도가 있잖아요. 그중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단독주택은 무슨 단독주택? 우리 집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만. 다른 사람 들어와서 사는 단독주택은 안 된대. 우리 건축법의 단독주택에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있죠? 예, 단독주택, 다가구 공간은 안 됩니다. 우리 집만 돼. 우리 집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만 된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의 일종 근생은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일종 근생시설의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생은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전제 조건 다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요 용도, 요 세 개 용도예요. 다른 용도는 안 되고. 우리 건축법에 29개 용도가 있는데 다른 용도는 일치 안 돼요. 예. 단독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의 이런 건물의 종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이종 근린생활의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 열거되어 있는 것 중 무엇은 여기서 설치하지 말아요. 무엇은 어둠의 시설은 제외한다. 어둠이 무서워요. 그죠? 어둠의 시설은 제한다. 자, 어둠의 시설 4개 뭐 있습니다? 단란주점 밤에 가시죠? 그리고 안마시술소 언제 가세요? 밤에. 자, 노래 연습장 언제 가요? 밤에. 낮에부터 다니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뭐예요? 고시원을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한다고 했어요. 고시원은 어때요? 어둡죠? 어두워. 자, 고시원 생활 안 해보셨죠? 자, 어두워요. 자, 그래서 어둠의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4개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제외되는 규정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원래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제외되는 거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란주점, 안마시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실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 구성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은 건축법에 있는 시행령의 건물의 용도, 일종 근생이 어떤 것이고, 이종 근생이 어떤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낼 수도 있는데,
아직 요 부분이 안 나왔으니까 좀 예,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매수 거부되고 매수가 제각되면 이런 행위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여기까지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보상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이용하면 나중에 여기까지는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침해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이 땅이 상업적이라 한다면, 예? 상업적이라 한다면, 이것도 중심 상업적이라 한다면, 여러분 땅이 중심 상업적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시가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 하고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고작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입니까? 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걸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런 행위 하겠어요? 이 중심 상업적인데, 여기서 막 노보호텔 짓고 룸사롱 짓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많이 침해되고 있어요. 이런 행위 허가해 주지만 사유재산권은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결정이 됐는데 10년이 될 때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결정하고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실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년은 매수 청구고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이 결정은 없었던 걸 합니다.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는 이거 없죠? 예, 그래서 살짝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 기본서는 175페이지, 거기에 실효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 자, 여기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뭐 174페이지, 175페이지, 왼쪽 오른쪽 날개 보니까 겁나 막 나왔잖아요. 그만큼 기출이 많이 됐다. 자.